파트너스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라고 쓰고 행정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딴 데 가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거길 가야겠다. 아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니 예를 들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세무사가 하는 업무랑 맞아? 왜냐면은 나 상법 출제위원도 나갔었거든. 연봉은 길게 말하지 않고 인생 첫 직장 연봉보다 5배 올랐습니다. 성명보험사에서 총무로 일하는 데는 어떤 일을?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는 현금 수납이었어요. 보험료를 현금으로 수납하고 돈으로 10,000원짜리 갖고 와요. 보험료를 왜 현금으로 수납하지? 라떼는 그랬어요. 현금 수납을 해서 잔돈을 거슬러 주고 보험이 연체됐으면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은 장난 전화하지 말라 끊어요. 왜? 너무 목소리가 어리니까. 난 적합한 전화를 했는데도 장난하지 말라 끊고. 수심을 했네 약간 거의. 보험료를 내셔야 또 보상을 받으시니까요. 설계사님들이 이렇게 서류 가져오면은 그거 전선에 입력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보험 실적 같은 거 스티커 붙여주고 화이팅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취직하게 된 건데? 저는 실업계고를 나와가지고 고3 여름방학에 취업을 했어요. 그냥 이제 산학협력 이런 걸로 간 건가 약간? 그렇죠. 맞아요. 산학협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을 얼마나 했어? 거기서 2년 조금 넘게 일했어요. 정확히 2년 1개월 일했는데 그게 또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 그만두게 된 사연 아니면은 일을 하게 된 사연? 2년 1개월을 일한 사연. 원래 2년 1개월이 목표가 아니었어? 처음에 그 회사 들어갈 때 저는 계약직이었어요. 2년 계약직이었는데 쇼킹했던 거는 저의 10년 선배가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스티커 붙이기, 현금 수납, 추심 전화. 10년 선배가 같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람의 성장을 무시하는? 짬이 쳤으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졸은 10년을 일해야 대리를 달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대졸은 3년이에요. 아니 대학교는 4년인데 그러면 7년으로 해주든지. 난 1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고 근데 난 지점에서 이렇게 수납하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일 하고 싶었어요. 단순 방법 이런 거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본사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녔던 회사가 보험회사고 그쪽에서 유명한 자격증이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CFP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취업 준비 때 많이 하잖아. 환경 애들이 많이 하잖아. 금융삼종이 실무 경영이 있어야 쌀 수 있었는데 요즘은 CFP, P랑 CFA. CFP 다음에 CFA인가 바로 보통? P랑 A는 다르고 P는 이제 플래닝이라고 해서 개인 재무 설계에 적합한 거고 A는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기업 재무 분석에 적합한 거라서 사실 좀 결이 완전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CFP를 땄었다. 땄어. 근데 그게 임직원 1000명 중에 3명밖에 없는 자격증이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어려운 자격증이야? 아니면은 어려운 거죠. 국내 최연소를 했고요. 아니 직원 중에 100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거는 조직 자체 분위기가 안 따도 되는 분위기에서 그래? 안 땄을 수도 있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안 땄을 수도 있는 난이도가 거니까. 어려운 편이에요, 솔직히. 물론 AFPK보다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AFP는 C의 하위 자격증인데 A를 따야 C를 도전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CFP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본사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근데 제가 합격이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1학년 나이 때 합격을 한 거니까 대졸 자격증을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 올 수는 없는 시간이온 거예요. 그럼 내가 대졸을 하려면 편입 어쩌고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 2년 1개월이라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이 되고 나서 다음 달에 그만둬 버렸어. 인도가 상했다. 내 고졸이라는 이유로 거기서 그만두고 그 다음은 근데 그때 당시 배웠던 게 재무설계라고 하는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조금 약간 시계자랑으로 변질이 돼 있지만 보험사계사 네네. 제 시계 비싼 거 아닙니다. 재무상담이라는 일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도 포트폴리오 잘 짜주고 최대한 이윤 볼 수 있게 상품 보내주는 것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 재무설계라는 게 이 사람의 인생 계획을 일단 들어봅니다. 재문이가 몇 살에 결혼하고 싶나? 집은 언제 사고 싶나? 아이는 언제 갈 것인가? 은퇴는 언제 할 것인가? 노후에 한 달에 얼마 썼으면 좋겠나? 이런 인생 계획을 쭉 들어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필요한 그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로 땡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여기 지금 있어야 되는 일시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없으니까 다달이 어떻게 적립식으로 할 것이고 이미 있는 일시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를 미래 인생 계획에 따른 예산을 설정을 해놓고 그 예산에 맞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자금을 해당 원로 심리적으로 이월시킬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요거를 지금 설계해준다는 거죠? 네네. 쉽지 않네. 그래서 어쨌든 땄는데 못 갔다. 못 가서 그때 당시 그 CFP 학원 서울역에 있었어요. 제가 부천에 살았는데 서울역을 주말마다 가가 9시간을 듣고 와가지고 평일에 또 저녁에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학원 동기들하고 친해졌을 거잖아요. 제가 그때 20살이면은 동기들은 30살 넘어가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땐 대학생도 따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그분들이랑 친해져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재무설계 배우러 우리 회사 오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저를 꼬신 거예요. 보험사로 왔구나. 그래서 보험사가 아니고 이제 GA라고 표현을 하는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파는 그런 회사로 갔어요. 왜냐하면 재무설계라는 게 아직도 그런
그런 제도 같은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수수료를 받던지 이래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상품에 귀결되다 보니까 그걸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제너럴 에이전시여가지고 GA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GA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GA에서 한 3년 정도 다녔어요. 아, 오래 다녔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최장 직장 기간이야. 알리안츠에서 3년, GA에서 3년. 3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왜 그만뒀어, 근데? 롯데손해보험 교육팀에서 스카웃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바라던 본사 교육팀. 제가 20살부터 갖고 싶었던. 본사를 갔구나, 그렇게. 네, 갔습니다. 심지어 롯데 손해보험이면 큰가? 좀? 뭐 나쁘지 않죠? 네, 어쨌거나 대기업 계열사긴 하니까요. 거기선 뭐 했어? 거기서는 교육팀 강사였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얼마나 있었어? 아니 근데 거기 갔고 룰랄라 잘 지냈겠네. 룰러 잘 지냈는데 한 2년 정도 거기를 다녔고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 세무사를 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왜? 교육팀이고 교육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박 3일을 두세 번 오산에 있는 연수원을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출장을 가는데 그러면 휴가를 내 맘대로 못 쓰잖아요. 원하는 시기에 못 쓰잖아요. 교육 일정이 이미 박혀 있어. 굉장히 MZ스러운. 아니 근데 매달 그렇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10일을 출장이야. 나머지 기간엔 출장 아니잖아. 아니긴 한데 내가 원하는 시기가 있을 수 주말을 있잖아. 다 까먹었어 근데? 그 주말을 까먹지도 않았지만 네. 뭐야? 연수 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시간 까먹는 것도 많이 있었을 테지. 숙박비 다 대줬을 거고 밥값 다 그쪽 대줄 텐데. 그렇죠. 배가 불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사진. 그 홍천에 은행나무 사유지가 있어요. 그게 10월에 한정된 기간만 열려. 근데 교육 일정이 박혀 있어. 내가 거기 뭐 갈 수가 100년 없는 거야. 된 묵내나무 이런 거야? 300년 된 은행나무 이런 거야? 심지어 아직까지 안 갔어. 난 그것 때문에 합격을 했는데 되게 사소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워라벨은 근로자로 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쭉 사람들.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아니, 루틴한 거보다는 그래도 좀 자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뭐 그 일이 내가 기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루틴한 일을 하겠지만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집중 잘 되는 시간에 일하고 아니면 어느 날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어느 날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스타트업 스타일이네.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원할 때 휴가를 못 쓰면서 자율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보고 근로자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자. 아무 무근본 상태로 만 25살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GA 차리던데. 그러면은 자 사업하려면은 아이템이 있냐? 아이템도 없어. 자원도 없어. 인맥 있냐? 그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나 돈 없고 빼없으면 공부해야 된다고 내 동생이 했던 말이야. 사람 생각한 거 다 비슷하다. 자격증 중에서 시간적 자유도가 높은 자격증이 뭐냐? 세무사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직원한테 조금 위임하고 결제 보고 책임지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자격증도 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00% 인센제로 해서 그냥 직원 많이 뽑아서 돌려도 되는 직업이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네. 근데 세무사는 좀 쉽지 않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굳이 세무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도 왜 얘기해드릴까요? 자, 일단 저는 수학을 못해요. 저는 문과형 인간, 약간 내장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부천시 101장 장원을 받았어. 아무튼 저 문과형 재질의 인간이에요. 수학에 흥미를 못 붙여서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격증이 뭐냐? 내가 보기에는 회계사, 변리사. 회계사의 그 어떤 재무 관리? 거기 수학 잘해야 되지 않아? 통계만 잘해도 뭐 통계 좀 수학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 두 개. 일단 패스. 법무사? 한자 너무 많아. 패스. 그리고 1년에 120명밖에 안 뽑잖아, 그거. 아, 그리고 법무사는 또 그게 있더만. 직원을 5명까지밖에 못 쓴다. 그래서 거대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노무사는 왜 안 했어? 제가 분쟁을 싫어해요. 갈등을 싫어해요. 근데 노무사 하는 일이 갈등의 사이에 껴있는 역할이죠. 변호사든 노무사든 어쨌거나 어느 한쪽의 얘기를 다 반대편 사이드와 싸우는 역할 내지는 뭐 중재, 갈등에 끼어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못 견뎌해서 문과 재질이다 보니까 노무사를 준비했으면 조금 더 빨리 붙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세무사도 경제학계 그래도 미분은 들어가잖아. 아, 편미분은 그래서 만화로 보는 편미분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애들한테 도움되겠다. 슈퍼자도 할 수 있는 세무사 약간.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세무사였다. 세무사 하면 보통 다들 수학을 떠올리지 않나 약간? 근데 이상하게 세법학이라는 게 꽂혀가지고 아 재밌지. 세법학 캐리에서 붙었는데 나도 세법학 캐리로 붙었지. 나도 세법학은 늘 점수가 높았어. 어쨌든 그래서 세무사를 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잠깐 이거는 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했어? 일을 하면서 했어요. 아 그 롯데에서? 롯데를 그만두고 다시 제가 두 번째 갔던 직장 재무설계 회사 그리고 다시 가서. 들어갔어요. 사실 거기서 3년 반 동안 정도 일하면서 일을 재밌고 잘 했어요. 거기서 학교까지 계속 일을 했어? 그건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했는데 제가 얼마 걸렸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0년. 10년은 안 몇 걸려. 다운이야? 업이야? 7년? 업이에요. 9년?
다운인데요? 8년이네. 뭐야? 아, 근데 얼마 걸리셨어요? 저 3년 정도? 3년이죠? 아, 뭐야, 천재였잖아. 뭐야. 10개월부터 천재지. 요즘 10개월부터 해도 많아. 마음고생 진짜 심했겠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시작 안 했습니다, 참고로. 인생을 갈아 넣었네.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에 갈아 넣었죠. 일하면서 한 거야, 그럼? 한 7년 정도는 일을 했고, 마지막 1년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GM에서도 아니고 또 뭐 했어? 무슨 일도 했어? 저는 그때부터 병의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일했어? 네, 병원 행정, 재무도 보고, 뭐 원무도 보고, 사람 뽑고 막 이런 그런. 병원 행정과장 밑에서 많이 일을 해? 좀 큰 병원에 맡기면. 약간 MSO에서 일했어요. MSO 정확히. 뭐 또 어떤 데서 일한 거야? 얘기 좀 해줘. 재무설계 영업을 그때서야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재무설계 사무직으로만 있었는데 그때가 한 29, 30 이때쯤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아 진짜 너무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2차까지 갔다 왔는데 1차를 떨어졌어요. 1차 몇 번 떨어졌어? 아 1차는 의외로 빨리 붙었어요. 얼마나 만에 붙었는데 붙었는데? 몇번 1차는 떨어졌어? 1년 만에 붙었었죠. 한번 떨어졌어? 아니 바로 붙은 거죠. 2차 동차 봤어? 2차 동차도 보고 유예도 봤지만 항상 점수가 터무니가 없었고 갭이 좀 크지 확실히 알수 일하면서 하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싸리 그만두면 좋은데 그럴 만한 총알은 없었고 그래서 뭐 꾸역꾸역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사이 뭐 3개월간 바짝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공부하고 다시 회사 다니고 뭐 이거를 7년 동안 반복했다고 생각하면은 커리어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먹고 살기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나도 총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대출 받고 막 그렇게 공부했는데 저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 넣은 거를 제가 반환 받아가지고 다 땡겨 쓰고 갚느라고 엄청 나는 아빠가 하는 청약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청약 해지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7년차까지 하다가 갑자기 8년차에는 일을 안 하고 공부에 전업하기로 한 계기가 있어. 유예를 몇 번 떨어진 거야? 1차도 매년 같이 봤어? 1차도 매년 전략 실패네. 근데 저는 그거 마지막 해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1차 생각하는데 보고 2차 보고 1차 보고 2차 보고 계속 갱신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차의 공방식과 2차의 공방식이 현저하게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은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거는 수험 방법론에서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할 건데 시험 공부는 나보다 일찍 시작했네 그럼. 전 2011년도에 시작했어요. 아니 창피하잖아. 일을 하면서 했으니까 나는 그때 학교도 회계학과였고 회계학과였으니까 난 사실은 회계학 방학 때 그 다음 학기에 들을 그 과목을 정해놓고 그거를 미리 회계사 강의를 들었어. 방학 동안 학점관리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1차는 강의도 안 듣고 안 듣단 말이야. 그 솔직히 나는 1차가 왜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지. 1차 사실 60점 넘어. 어쨌든 그랬는데 이거 일하면서 하는 거는 1차도 쉽지 않을 거야. 1차를 처음 합격한 해에 합격률이 이례적으로 높았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무슨 30%인가 그래.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지. 1차 빨리 붙는 게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야. 2차를 빨리 붙을 수 있는 영향이 된 상태에서 붙으면 괜찮은데 2차 붙을 소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어깨 올라가가지고 85% 세무사 이러면서 막 6번 7번 떨어졌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 대학을 내가 제때 안 갔을 뿐이지 나는 기본적으로 괜찮다. 어떤 게 괜찮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고시 시작하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 없이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 정도면 괜찮지. 6년 차, 7년 차 때 이런 생각을 했어. 아 나는 보통이구나, 보통 이하이구나 라는 메타 인지를 드디어 한 거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길이고 이미 전공자들도 다 달려들고 이런 엄청 어려운 시험인데 내가 진짜 방만했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 해에는 노력이라는 걸 해볼래. 그거 어떻게 노력했는데? 노력이란 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력이란 게 뭔지 막상 자기도 모르면서 노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네. 굉장히 많거든.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한 노력은 무엇이었어요? 일단은 더 했어야 됐다, 어떻게 했어야 됐다, 쉬지 않았어야 됐다 이런 후회를 안 했죠. 일단은 그치 그게 노력인 것 같아. 자기가 인정을 해야죠. 일단 난 이 이상 못했다. 그때 붙더라. 나는 마지막에 붙기 전에 어떤 생각이냐면 나 이거 떨어지면은 그냥 나 하고 싶던 음악 해야지. 어떤 장르? 나 실용음악 베이시스트였잖아 원래. 노력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다 그 정도 됐을 때부터. 그럼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시험은 아침에 치러지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컨디션을 난 아침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독서실을 7시까지 갔어. 근데 바로 사람이 출근한다고 바로 가동이 되지가 않죠. 두뇌 가동이. 그럼 예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나는 7시까지 가서 9시 정도 되면은 이제 최적화된 두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을 있었고 순공부 시간을 얼마 찍었어?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주말도- 주말도 당연히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풀로 다 쉬는 것보다는 토요일 반나절, 뭐 일요일 반나절 이렇게는 공부하고 풀로는 안 쉬려고 했어. 이 텐션 놓기 싫어가지고. 그치. 주 7일 독서실 간 거지. 나도 그 공부 감을 안 놓치려고 새벽박 들고 그 나 때는 공부할 때 스타벅스에 치장을 하고 왔어 사람들이 다. 애플 노트북 들고. 맞아. 남자들은 그 댄디하게 갖춰져 있거나 여자들은 다 원피스를 입고 와 스타벅스. 나도 그때 공부가 주말 너무 하기 싫잖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기분은 내야 되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들고 가서 세법학을 읽었지.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 스스로의 약간 리프레시를 했던 거지. 너무- 근데 웃기네. 그때 문화가 웃기네. 그때가 15년, 14년쯤 남자들 거기서 헌팅도 하고 막 그랬잖아. 3시간, 8시간 너무 빡센데 체력이 안 돼, 난. 운동도 해야 돼. 그 체력 중요하잖아. 러닝머신 위에서 전화 스터디 했어. 진짜 눈 뜨는 모든 시간을 공부해가지고 스터디 원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자꾸 공부 질문 이 사람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도움되라고 근데 짜증내지. 짜증냈어. 나는 세법학책 그 과목별로 8개를 시켜가지고 밥 먹으면서 세법학책을 봤어. 8개로 나눠서 일주일에 1회도 거의 할 수 있고 하루에 하나씩 읽자. 그리고 내가 그 밥 먹는 속도가 느리고 위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밥을 40분씩 먹었어. 밥알을 거의 녹여서 먹어. 그러다 보니까 늦잖아. 근데 고심한 형들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보통 군대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야. 한 명이 안 먹으면 다 기다려. 그러니까 나는 밥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 나 나중에 따로 밥을 먹었지. 옆에 세법학책을 켜놓고 텐션을 놓지 않으려고 좀 노력도 많이 했었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에 공부 생각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세무사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공부 얘기를 하면 딱 공부 스트레스 확 들어오는 거야. 엄청 싫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식사 스터디에서 밴을 당하고 제가 혼자 삼각김밥을 먹었는데 삼각김밥도 이래요. 진짜 놀라운 점은 6시 40분, 50분에 편의점에 가면은 삼각김밥이 생각보다 몇 개 안 남아있어요. 요즘도 똑같아. 그래요? 주말에도 다 일하고 세무사 합격하고도 느끼는 건데 사업자분들 중에 매출 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다 일하고 평일 주말 없이 일하고 낮밤 없이 일하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55기 때 뭐 나왔어? 근데 다른 건 전 잘 기억이 안 나고 담배 소비세만 기억이 나고요. 담배는 담배는 연료 안 관련 피우니까. 그램당 얼마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전에 2,500원에서 뭐 4,500원으로 오르고 얼마 안 되었는데 담배 소비세가 아직 안 나왔어서 조특법에 개별소비세법이지. 죄송합니다 세법하게. 근데 이제 이게 나오겠나? 아니 뭐 말아피는 담배 엽년, 관련, 엽관련. 미리 얼마 이게 나오겠나? 근데 진짜 다 아침에 그냥 언뜻 그냥 보고 싶어서 후룩 봤는데 그게 나와버렸네? 담배가 나를 붙여줘. 난 장애인 나왔을 때부터잖아. 난 장애인을 외웠었어. 그 5.28 관주 민주화운동 때 뭐 참전했던 뭐 그런 사람들, 뭐 엄청 고엽증 환자. 지역적인데. 그게 나왔다. 저는 유은종 선생님의 임팩트 세법학 더 이상 못하겠다 정도로 해야 다들 붙는 거는 뭐 이렇게 말해서 뭐해. 어쨌든 해서 그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개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경력을 쭉 쌓아간다면은 이 분야에서 깃발 꽂은 세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전에 스타트업에 있었을 적에도 느낀 거지만은 그냥 세금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투자받기 좋은 재무제표는 어떤 것인가. 이거는 그 회사의 숟가락 하나까지 알아야지 다 쓸 수 있는 지경인데